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의 신간 운명 출간 기념 시국 토크쇼가 4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이태원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토크쇼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한마디로 황성예터입니다. 담장이 무너지고 모든 재단이 무너져 내린 한마디로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고 급기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 청구라는 참으로 전대미문의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자유한국당의 참 신세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윤창중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보수 우파가 재기해서 정권을 문재인 세력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냐, 그러한 전략적, 전술적 방안에 대해 제 나름대로 깊이 구상한 바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대원칙으로 삼자. 그러기 위해서 이 대원칙,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세력이 반문재인 무지개 연석회의, 이른바 반문연대라는 거대한 텐트 안으로 모여서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반문재인 대항마를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아니 만들어 내야만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제안한 반문재인 무지개 연석회의, 무지개 원탁회의의 진정한 그 골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황성예터에 나오는 그 노랫말처럼 완전히 재단이 무너졌지만 그 재단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저 윤창중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뼛속까지 우파인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라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뼛속까지 우파인 인물을 대통령으로 현재 이 구도로 가면 과연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느냐? 저의 반문재인 무지개 연합, 무지개 연석회의, 무지개 원탁회의 구상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께서는 여기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대로 가면은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느냐? 문재인의 대세론을 과연 꺾을 수 있느냐? 답변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대선 선거판에는 두 개의 대세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세론이고
하나는 문재인이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문재인 대세론이 그 저류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저류, 민심의 저류 속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반문재인 무지개 연석회의라는 것은 그 문재인 대세론의 반대편에서 민심의 저류 속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반문재인 대세론을 찾아서 이것을 세력화할 수만 있다면 이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라 반문재인 대항마가 당선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이것이 저 윤창중의 진정한 구상의 취지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고 급기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 참혹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의 기치를 내걸고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 이인재 전 최고위원 기호 1번이죠. 김관용 경북지사 기호 2번, 김진태 의원 기호 3번, 홍준표 경남도지사 기호 4번이죠. 모두에게 저는 작은아마 위로와 격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전략적 조언을 하겠다는 저의 진실된 충정 어린 구상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찌 됐든 간에 최전선에 서겠다고 나선 자유한국당 후보 4분,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 앞장서겠다고 나선 그러한 10분, 당초 10분들이었죠. 10분이었죠. 2번의 컷오프를 통해서 그 탈락이라는 수모까지 겪으면서도 보수의 제기를 위해서 대선 후보에 나오겠다는 그러한 깃발을 내세운 모든 분들에게 저는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아마 위로와 격려, 그리고 저의 전술적 조언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홍준표와 김진태와 홍준표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이 반문재인 무지개 연석회의의 주도권을 홍준표와 김진태 두 사람이 그 주도권을 공동으로 합동으로 발휘하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조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씨가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뒤를 이어가는 그 제 두 번째 후보가 안철수인데, 이 안철수부터 꺾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홍준표든 김진태든 간에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과연 김진태와 홍준표가 안철수를 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과 전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두 사람이 홍준표와 김진태, 김진태와 홍준표 두 사람이 러닝메이트로 뭉치는 겁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은 정말 하수들이나 하는 겁니다. 정치 고수들은 이런 위기에서는 뭉쳐야 되는 겁니다.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평화시에 경쟁하는 겁니다. 홍준표, 김진태, 홍준표 두 분 잘 들으세요. 김영삼과 김대중 두 분은 항상 어려울 때는 협력하고 합동하고 뭉쳤습니다. 그러다가 평화가 찾아왔을 때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달성됐을 때 그때 경쟁했던 거예요. YS와 DJ는 어려울 때는 뭉쳤고 협력했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는 다시 경쟁하는 협력과 경쟁을 반복했던 겁니다. 바로 이 모델을 지금 홍준표와 김진태가 그것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당장의 목표는 누구냐? 안철수인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자유한국당 93석이라는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다음의 의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왜 안철수한테 밀린다는 말입니까? 안철수한테 밀려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35년 동안 정치부 기자,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때로는 청와대나 때로는 대선 후보 그 스텝을 하면서 이렇게 집권당이 맥을 못 추는 선거. 물론 박근혜 대통령 자유한국당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을 겪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있지만 전략 전술적으로 안철수를 무너뜨리겠다는 그러한 묘수를 전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딜레마, 에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그 대세론의 틀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홍준표와 김진태와 안철수가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전당대회 전까지는 물론이고 누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되든 결별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경선이 끝나자마자 원수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뒤바뀌는 게 아니라 이번 경선 그 전당대회에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러닝메이트로 뭉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93석이라는 자유한국당의 그 의석수를 배경으로 안철수를 향해서 돌진하면서 격파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 주도권, 반문재인 무지개 연석회의의 주도권을 당신네들이 잡아라 이거예요. 당신네들이 잡아라.
제가 구상하고 있는 반문재인 무지개 원탁회의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십니다만 보수 우파가 정권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반드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에 문재인을 능가하는 후보가 이미 되어 있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저 윤창중은 이런 제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밖에서는 현재 오늘 이 순간에 그 누구도 없다는, 누구도 없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윤창중이가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런 제안, 대원칙, 반문재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보수 우파가 정권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그러한 원칙, 대원칙과 전략적 유연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7년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김종필 두 분은 평생 다른 노선과 이념과 국가관을 갖고서 싸웠던 분들이에요.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그 물과 기름이었던 김대중과 김종필의 그 연합, 그 DJP의 그 정신은 뭐냐? 이회창만은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반이회창 세력이 뭉치자. 그 뭉쳐서 후보를 한 명으로 만들자. 그래서 후보가 김대중, 당시 김대중 총재가 후보가 됐던 것이고, 김종필 씨의 그 평생 소원인 내각제 개헌에 합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주장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도와 전략적 목표에 대해 자세히 뜯어보지도 않고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제가 윤창중 칼럼스랑에 올린 저의 칼럼과 윤창중 칼럼스랑 TV에 올린 저의 방송을 뜯어보지도 않고 대뜸 야합이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선명성을 과시하려 하거나 정권을 넘겨줘도 괜찮으니 그런 정치공학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저의 구상을 정치공학이라고 한마디로 패대기 치는 그러한 지나친 이상주의자나 탁상공론자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대통령 선거는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이것만은 다시 한번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정권을 넘겨주어도 할 수 없다? 그런 근거 없는 자존심에 매몰되어 있다가
5월 9일 저녁 대선일이 끝난 바로 그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란 자막이 TV에 뜨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확인하는 그 순간 때는 이미 늦어졌다는 점도 현명한 사람이라면 미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홍준표 플러스 김진태, 김진태 플러스 홍준표, 홍진태 김준표, 이런 러닝메이트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집권한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 민심의 저류 속에서 흐르고 있는 또 다른 대세에 강력하게 편승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대세가 존재한다면, 문재인 대세론이 존재한다면 죽기 살기식으로 문재인의 집권을 반대하는 또 다른 대세가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그것을 바로 홍준표와 김진태가 편승해야 한다. 그래서 이 연석회의의 주도권을 잡고, 반문재인 연석회의의 주도권을 잡아서 안철수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경우에 안철수는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과 2012년 때처럼 다시 손을 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지형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안철수마저 문재인에게 붙어버리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보수 우파가 구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준표와 김진태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협력해서 안철수를 공격하고 안철수를 무너뜨리고 안철수가 문재인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번 대선은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순식간에 원탁회의가 만들어져서, 반문재인 원탁회의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1997년에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이라는 사실상의 반이회창 원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정치 부장으로 지켜보다가 저는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스태프로 그 전략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집권 자민당이 50여 년의 그 집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당에서 무라야마 총리, 그 무라야마 총리를 영입해가지고 자민당과 사회당의 연립정권을 만들어서 연립총재로 세웠던 그러한 전술이, 그러한 전략이, 이건 선명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대원칙은 뭐냐? 문재인에게 결코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 제가 말한 이 반문재인 연석회의,
동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다. 이해할 수 없는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홍준표와 김진태는 국민의 이목을 일거에 잡아 끌어들일 수 있는 거대한 그물, 거대한 어망을 이 대선이라는 바다에 던져라 이겁니다. 거대한 어망, 거대한 그물을 과감하게 던지는 모습을 보여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또 다른 대세를 움켜쥘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도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정말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을 했던 것. 저는 그것을 당시에 지켜보면서 이번 선거는 끝이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노무현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어쨌든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거대한 구상을 내놓아야만 이 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지금 이대로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대세론이라는 그 틀을 가져간다면 이것은 어떤 것도 통할 수 없다. 그렇다면 뭐냐? 정치가는 절대 옹색하거나 작은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든 통이 커 보이는 그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대안과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치가에 대한 저의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홍준표와 김진태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들어가지고 완전히 개조하겠다. 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개조하겠다는 그러한 거대한 청사진을 몇 마디로 함축할 수 있는 슬로건을 당장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보수 우파 지지층으로부터 우선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해야 한다. 지금 김진태와 홍준표는 전통적인 보수 우파로부터도 지지를 싹쓸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지지를 싹쓸이했다면 홍준표와 김진태의 지지도를 합하면 최소한 30%는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계산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보수 우파의 마음부터 끌어안을 수 있는 몇 마디로 함축할 수 있는 거대한 국가 개조 청사진을 슬로건으로 당장 내려라 이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경선 때에 승기를 잡은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대운하건설입니다. 저 사람 통 크구만. 맡겨볼 만하네. 나는 거대하고 담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왜 제시를 못합니까? 93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여의도 연구원이 있고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를 갖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아무리 황성예터라고 하지만은 빨리 보수 우파를 포함해서 국민 유권자 전체에게 경천동지할 만한 슬로건을 빨리 내놓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우파의 재기에 그 불을 붙여보겠다는, 집권하고야 말겠다는 담대한 용기와 패기를 우선 홍준표와 김진태는 보여줘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어렵지만은 TV에서 한 장면을 보더라도 결코 용기와 패기를 잊지 않고 보수의 재기를 위해서 최전선에 서는 그러한 용감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바꿔 말해 결기와 근성을 보여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돌진하십시오. 이번 3월달이 가기 전에 적어도 4월 초까지는 뉴 홍준표, 뉴 김진태로 거듭 태어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성공해서 안철수를 격파하고, 그래서 안철수를 그 연석회의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서 결코 문재인에게 붙을 수 없는 그러한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문재인 대세론을 격파하는, 반문재인 대세론을 그 배경으로 문재인 대세론을 격파하는,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문재인 대세론은 불에 타버릴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치는 이변입니다. 이른바 기적이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모든 선거에서 35년간 지켜본 저 윤창중이가 할 수 있는 말은 정치는 이변이다. 정치는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예터가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신세라고 하지만, 그런 형편이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보수의 재기, 그 보수의 재기를, 그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타다남은 부지깽이라도 던져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전술적 조언을 다시 한번 홍준표와 김진태 두 후보, 그리고 이인재, 김관영 후보에게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번 주 4월 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호텔 캐피탈에서 제10차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열립니다.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창중 칼럼스랑 TV를 보실 때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의 신간 운명 출간 기념 시국 토크쇼가 4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이태원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토크쇼,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연락주세요.